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요.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료 타이틀로는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시 장특공제 적용 대상 주택, 1세대 3주택이라도 양도시 일반 세율 적용 대상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타이틀은 2009년 3월 15일 이전 양도할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3월 16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입법화가 된다면 요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강의할 내용을 두 개를 다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이후에 매매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3주택자도 폐지가 되어서 일반 세율로 이제 과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만 2주택과 3주택이 2008년 이전에는 이 조항이 아주 중요한 조항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주택들은 지금 핵심 자료에 적어놓은 이런 10가지, 11가지 이런 주택들은 비록 3주택인 상태에서 또 2주택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50%나 60%를 안 매기고 일반 세율로 빠져나가는 그런 주택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중요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0%, 60%의 세율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이 주택 자체가 법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주택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과세 실익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러한 주택들은 2주택이라도 장특공제 적용 뭐쩌고 이렇게 써놓은 2주택, 3주택제에 나오는 주택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오늘 말씀드리는 주택들은 비록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집을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은 일반 세율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만큼은 해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주택들은 장특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것을 두 개를 다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주택이 됐든 3주택이 됐든 그 경기도의 군읍면 지역과 지방광역시 소재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 안배된 거죠. 그래서 지방광역시라든지 경기도의 군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안 되면 그거는 조그만 주택으로 보아가지고 그거는 전부 중과에서 빠졌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집들을 팔 때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즉 시골의 농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보유공제를 무조건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번부터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은 조특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2003년 12구 조치 이후에 2003년 10월 29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또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집을 5채든 10채든 이렇게 사가지고 세일을 오랫동안 주고 있던 분들 그러면 주택수로는 5주택, 10주택자가 되지만 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하시게 되면 비록 집을 5채, 6채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중과를 적용 안 했고 금년에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감면주택에서 일일이 설명이 들어있던 건데요. IMF 때 감면 대상으로 됐던 임대주택들입니다. 임대감면주택이라고 해서 97조의 장기임대, 97조의 신축임대, 98조의 미분양 국민주택 이 세 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현재 98조 조항은 이미 기간이 지났고요.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했던 장기 임대주택들은 당연히 장특공제 적용해주고 또 하나는 세금을 감면까지도 해주고 있죠. 금년에 개정이 돼서 100%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80%로 해준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데 장기 사원용 주택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기 사원용 주택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인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산 주택을 자기 이름으로 산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기숙사처럼 공급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10년이에요. 10년.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공급해다가 판다면 이런 경우에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장특공제만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별 혜택이 없는데 어느 사업자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개인 이름으로 산 것을 법인이라고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신축주택인데요. 요거는 감면 관련해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축주택 감면할 때 99조와 99조 3회에서 보면은 98년 5월 달 이후에 2002년도까지 그 미분양 신축주택을 사가지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00% 감면받는 주택들입니다. 물론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해서 감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주택들은 중과 대상주택에서 빠져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즉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인데요. 단독 상속주택이라 해서 상속 1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즉 돌아가시는 분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상속을 해줬다. 그래서 그 집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다. 물론 이 집 하나만 있으면 1주택이 되니까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속받은 아들이 집이 여러 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음으로써 집이 3채, 4채, 5채가 됐다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팔 때에는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과 세율의 대상주택이고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5년 이내에만 팔면은 이런 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8번에 나오는 건 저당권 실행 취득주택이라 해서 채무 변제 대신, 채권 변제 대신 저당권으로 넣어놨다가 자기 집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실제 매매 취득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빚을 자기가 줬던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 원래 자기가 집이 있는데 이런 주택이 생김으로써 다주택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만 판다면 이런 경우에도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9번 같은 경우는 1세대 이것은 뭐 실수요 주택인데요.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가정보육시설 주택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데에 가시면 1층에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1층을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쓰고 10층은 자기가 살고 있더라. 그럼 2주택자네요. 그래서 10층 아파트는 자기 거, 1층도 아파트니까 자기 거. 그래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옛날 규정으로 보면 2주택자인 상태에서 하나를 팔면 50%. 그러나 이와 같이 어린이집처럼 장기 가정 보육시설로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어린이집을 팔 때는 중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 작년 규정이었었는데 금년도에 실익은 장특공제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빼버리고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취약이나 요양, 근무 형평상 2주택이 어쩔 수 없이 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비록 2주택자긴 하지만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동거봉양 2주택은 뭐냐면요. 아버지와 부모님이 각각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부모님이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는데 주민등록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아들이 아버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동거봉양으로 합쳤다면 1세대 2주택이 실턴 조턴 되는 것이고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채를 팔면 금년에 3월 16일 이후 양도한다면 세율은 일반 세율이지만 장기보유공제는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동거봉양으로 합쳤을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준다. 2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총각이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2채가 됐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장특공제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해서 집이 한 채만 있는데 2년이 됐어요. 다른 집을 사서 2년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채를 판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해주고 만약에 3년 보유, 2년 거주 해야 되는데 3년 보유만 하고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50% 장특공제 배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일반 세율 장특공제 적용 이렇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그것도 역시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주택이라 해서 이런 집들 위에 다른 집 하나만 있더라. 그 집도 장특공제 해준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지금 2주택이나 3주택자가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거의가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옛날처럼 중과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주택들은 똑같이 2주택에서 나온 주택들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까 얘기한 장기임대주택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하는 장기임대주택도 여기 있죠. 사원용 주택 여기 있죠. 신축주택. 방금 얘기한 주택들이 다 들어가고요. 문화재 주택, 상속 1주택, 저당권 실행주택, 장기가정보육시설주택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집들을 팔 때에는 지금은 3월 16일 이후 양도할 때는 세율을 60%, 50% 적용해서 빠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00% 다 받는다. 해당 상황에 따라 30%나 80%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 실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